이 부족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 때문에 건강하고 동안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을 잘 자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신체의 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하면서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끝없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 중요한 자연스러운 신체 시계를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신체 시계는 놀랍게도요, 기분, 그리고 신진대사, 수면은 물론이고 노화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생체 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춰 생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시계처럼 수많은 기능을 매일 반복 수행합니다. 일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여 수행하게 되죠. 우리 몸도 일주기 리듬이라는 24시간 낮과 그리고 밤의 정해진 신체 리듬 일정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이 일주기 리듬에 내장된 신체 시계는요, 수면, 기상은 물론 식사, 인지 및 신체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조절합니다. 일주기 리듬, circadian rhythm은요, 24시간 주기에 자연스럽게 맞춰진 우리 몸 안의 신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가 잠을 자고 그리고 깨어나는 시간, 낮과 밤에 따른 몸의 온도 조절, 호르몬 분비, 식욕 조절 등 신체의 여러 기능을 시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덕분에 우리는 밤에 졸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기 리듬은 주로 햇빛의 자연광에 의해 조절됩니다. 아침 해가 떠 주위가 밝아지면 몸은 깨어나야 할 시간임을 알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어둑어둑해지면 잠을 자야 할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기 리듬은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체 시계인 24시간 일주기 리듬의 기능 외에 이 리듬이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일주기 리듬은요, 수면 각성 주기의 근간이 되며 그리고 빛과 어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신체 시계의 명령에 따라서 수면에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멜라토닌 수치는요, 저녁에 증가하여서 졸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감소하게 되면서 각성을 돕습니다. 이러한 멜라토닌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상승과 하락은요,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멜라토닌은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특히 수면뿐만 아니라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송가체라고 하는 뇌 안의 작은 기관에서 생성되는데 송가체에서는 주로 밤에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송가체에서 생성된 멜라토닌은 뇌 척수액으로 들어가서 수면 중에 뇌에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대부분의 신체 기관에서 항산화제와 같은 역할로 여러 치유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노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물 연구에서는 놀랍게도요, 멜라토닌을 투여한 쥐는요,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평균 30% 이상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는 인간으로 환산하면 약 20년에서 30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늙은 쥐가 젊은 쥐의 젊은 송가체를 이식받은 후에는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젊은 쥐의 송가체를 이식받은 늙은 쥐는요, 털이 두꺼워지고 윤기가 나며 몸매가 날씬하고 유연해졌으며 젊은 쥐처럼 활동적인 모습을 되찾고 수명이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은 강화되었고 에너지 수준이 증가되었으며 성적 활력도 회복되었다고 하죠. 물론 동물 실험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의 중요성은요,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면 호르몬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멜라토닌을 통한 생체 리듬 조절이 우리 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체 리듬 시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조명입니다. 밤이 되어도 밤늦게까지 인공조명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는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체 주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제가 많은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밤에 TV, 스마트폰, 스크린과 같은 인공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될수록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고 생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수면뿐만 아니라 기분, 면역 기능,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실상 나이입니다.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송화체는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적은 양의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밤에 아무리 야간 조명을 차단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해도요, 나이가 들면서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극심하게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노화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멜라토닌 수치는요, 태어나면서 만 1세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만 7세에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요, 그 수치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여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낮아집니다. 청소년기의 멜라토닌 수치는요, 최고점은요, 125 피코그램에 달하며 이후 40대 중반까지는요,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50대, 6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80세가 되면 무려 20대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서 호르몬이나 활성산소와 같이 노화와 맞서 싸우는 항산화제의 생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하는 것처럼요, 멜라토닌은 청소년기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감소 과정이 바로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항산화제만큼 멜라토닌 호르몬도 이 관점에서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멜라토닌의 감소를 거스를 수만 있다면 건강한 노화 그리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연령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 감소율은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생활 방식, 건강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청소년기의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무려 약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소는요, 노화 과정을 시작하는 신호로 여겨지며 만 1세 이전에는 분비가 잘 안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특성 때문에요, 만 1세 이하의 영아가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잠들고를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요, 특히 노인들이 수면 장애를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왜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 아주 잘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멜라토닌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요, 멜라토닌 분비의 감소가 가져오는 문제는요, 수면 패턴과 그리고 노화 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은 젊은 시기에는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항암, 항산화, 면역력 기능이 활발해서 대사질환, 암, 치매 등의 발생률이 낮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 중 치유 기능의 저하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도 노화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잠을 잘 자기 때문에 건강하기보다는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30대가 넘어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지가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불면증이나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수면을 목적으로 멜라토닌을 먹지만 정확히 일주기 리듬에서 이제 밤이니 자야지 라고 몸의 생체 시계를 수면 모드로 변경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해가 짧아지고 길어질 때 이를 정확하게 리셋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은요, 깊은 렘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는 다른 수면제와는 달리 실제로 정상적인 수면과 그리고 꿈의 패턴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시차가 바뀌어서 아주 힘들어할 때 시차 적응에도 탁월한 치료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 약을 적절한 시간에 복용하면 시간대를 넘나드는 비행으로 인해서 중단된 정상적인 수면, 각성 주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요, 신체 시계 리듬이 깨진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만약 이 불면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떻든 수면이 부족하면요, 인체 전반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멜라토닌 보충제를 사용해 보는 것이죠. 멜라토닌 보충은요, 30대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용한다고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여 체내 멜라토닌 수치를 청년기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제에 비해서 훨씬 부작용도 적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부담이 덜 하지만
과용량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용량으로 인한 부작용은 두통, 메스꺼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멍함, 너무 생생한 꿈이나 악몽 등입니다. 멜라토닌은요, 제가 권장하는 대용량 영양제와는 달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과유불급의 영양제인 것이죠. 그동안 멜라토닌은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요,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일반 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복용량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데요. MIT 대학교의 멜라토닌 연구에 의하면 적절한 멜라토닌의 용량은 0.3에서 1.0mg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구매해서 복용하는 멜라토닌은 보통 1, 3, 5, 10mg의 형태로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수면 유도제처럼요, 용량이 많으면 무조건 잠을 잘 자겠지라고 생각해서 과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멜라토닌은요, 수면제와 달라서 10mg을 먹거나 1mg 먹거나 그 지속 효과가 용량이 많다고 해서 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에 복용하신다면 1mg을 먹고 중간에 다시 깼을 때 다시 1mg을 먹어서 연장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mg처럼 과용량의 멜라토닌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멜라토닌 절대로 과량 복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권고 복용량은요, 연령별로 따졌을 때 30에서 39세는요, 치침시 1에서 1.5mg, 그리고 40에서 49세는 치침시 1.5에서 3mg, 50에서 59세는 3mg, 60에서 79세는 치침시 3mg에서 7mg을 복용하고요. 80세 이상인 경우에만 치침시 7mg 이상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멜라토닌 섭취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멜라토닌에 의존하지 않고요,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안막으로 방을 어둡게 해서 수면을 취하거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해가 진 야간에는요, 어둡게 하고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서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멜라토닌이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요, 멜라토닌이 밤에만 분비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송가차라고 하는 특정 뇌기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의외로 낮에도요, 우리 몸 곳곳의 세포에서 멜라토닌이 배출됩니다. 낮에도 배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멜라토닌이 수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정보들이어서요, 제가 바로 후속 영상으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다음 영상도 잊지 말고 시청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정말로 중요한 동안을 유지할 수 있고 노화 방지를 위한 멜라토닌의 기능은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시계를 재설정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요,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서 불안정한 전자를 가진 분자로서요, 다른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자신을 안정화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막이나 DNA와 같은 중요한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이는 노화, 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은요,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몸의 수호자입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의 전자를 제공해서 안정화시키고 다른 항산화제와는 다르게요, 이 과정에서 그 항산화력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항산화 작용은요,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 그치지 않고요, 멜라토닌 캐스케이드 반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한 후에도 멜라토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대사산물이라 불리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들 역시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닙니다. 멜라토닌 한 분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 10개의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응은요, 멜라토닌이 다른 항산화제보다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멜라토닌은요,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유명한 항산화제들보다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DNA 손상을 막는 데 특히 효과적이고요, 비타민 E보다 2배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작용되도록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멜라토닌이요, 단순히 밤에 잘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를 방지하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호르몬이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와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심지어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요, 계속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멜라토닌의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현대인들은 우리 삶에서 일주기 리듬의 관련성이나 그리고 그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 가정에서 사는 방식, 사회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방식, 심지어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 그것이 야간 근무이든 혹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든 이 모든 것은요, 일주기 리듬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그것이 얼마나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순간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납과 성면이요, 안전하며 어떤 건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납과 성면의 위험성 때문에 건물 내부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일주기 생체 리듬의 관련성을 모른 채 밤을 새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틀 밤을 깨어 있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일시적인 생활의 불편함이라고만 생각하거나 혹은 늦은 밤까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야식을 통한 폭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이것이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야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갖는 개인적인 3시간에서 4시간에 만끽할 수 있는 자유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잠자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갖는 시간이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즐기는데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도 밤이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한 노동을 마치고 본인 자아실현이나 그리고 자아발전, 자유, 창의성을 보장받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 즐거움을 보장받는 이 시간들이요, 실제로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야간 생활을 통해서 일주기 리듬의 생체 시계를 얼마나 교란시키는지를 고려해 본다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멜라토닌의 수면과 그리고 노화 방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멜라토닌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서 생체 시계를 되돌리고 같이 건강해지도록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낮에도 제 모든 세포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신비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